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장편 애니메이션 이별의 필요한을 봤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한지원 감독님이 만드셨는데요. 일반 대중분들께는 아직 조금 덜 유명한 느낌이 있지만 애니메이션이나 그림 업계에서는 정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왜냐면 이분이 89년생이라서 올해로 겨우 36살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무려 넷플릭스를 통해서 장편 애니메이션을 공개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커리어인데 이번 작품보다도 무려 10년 전, 그러니까 26살의 나이에 벌써 생각보다 밝은이라는 77분짜리 중장편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습니다. 26살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개봉까지 해낸 감독. 한국을 떠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커리어인지는 굳이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올까 기대를 많이 하면서 공개가 되자마자 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러닝타임은 총 96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이거 분량은 한 절반으로 줄여도 되겠다 싶을 만큼 작품에 별다른 사건이랄 게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작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근미래의 인류가 화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수정예 탐사대를 우주로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여주인공이 그 탐사대에 선발이 되면서 지구에 남은 남주인공과 멀리 떨어지게 된다. 대충 기본적인 뼈대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애니메이션을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별의 목소리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와 우주로 벌어진 남녀 주인공이라는 작품의 주요 테마 자체가 별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별의 목소리가 25분짜리 단편이고 이별의 필요한은 96분짜리 장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러닝타임대로만 따진다면 거의 4배에 가까운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별의 필요한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다채로운 장면을 보여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작품을 쭉 보고 있으면 말이죠. 오히려 25분짜리인 별의 목소리가 훨씬 더 다채로운 사건과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별의 필요한에는 정말로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건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당연히 사건이 96분 동안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 사건의 임팩트가 딱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별의 목소리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메카닉 전투씬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거리만 따져도 오히려 단편인 별의 목소리 쪽이 훨씬 더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비슷한 용량의 이야기를 96분으로 길게 늘려놨으니까 그 긴 시간을 채워줄 만한 색다른 매력이라도 보여줘야 했을 텐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잔잔한 사건들이 계속 등장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색다른 매력이 있다 아니면 조금 새로운 표현이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나열을 해보면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우연히 마주치면서 연인관계가 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여주인공은 화성탐사대에 선발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또 화성을 가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남주가 여주를 응원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남주의 응원을 받으면서 화성으로 떠난 여주가 화성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맞이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감정선이 폭발하게 되는 게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전개 과정에서 나열되는 장면들이요. 하나같이 진부한 대사를 쓰거나 너무나도 얕은 감정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별의 목소리처럼 메카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감정선이 중요한 건데 이 감정선 자체가 얕다 보니까 작품의 깊이 자체도 똑같이 얕게 느껴지는 그런 엄청난 단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서브컬처를 지향하는 오타쿠 지향물이었으면 그래 원래 씹덕물이 이런 유치한 맛으로 보는 거지 하면서 그냥 대충 넘겼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작품의 톤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메인스트림을 지향하는 작품에 훨씬 더 가깝다 보니까요. 이게 작품의 도입부부터 자연스럽게 어른의 톤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작품을 보다 보면은 서브컬처의 깊이에 가깝다 보니까 여기에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이질감 때문에 도무지 감정이입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정리하고 가자면 25분 단편과 96분 장편이 다루는 기본적인 이야기의 테마가 비슷한데 사건과 장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25분 단편 쪽이 훨씬 더 다채롭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장편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장점이 되어줘야 할 이야기나 대사의 밀도마저도
오히려 단편 쪽이 더 높게 느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근미래의 서울시를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해놓은 감각적인 장면들이나 티저에서도 공개된 바가 있는 연석 컷자단 같은 이런 연출들은요, 정말로 공을 많이 들이셨고 연출 감각도 좋다는 감탄을 여러 번 하게 만듭니다. 특정 장면의 작화나 배경 디자인, 빛을 활용한 연출 같은 것들은 솔직히 지금 당장 월드 클래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레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장편 영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중점으로 내세우는 뮤직비디오나 핀터레스트에 올라오는 컨셉 이미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6분의 시간을 채워줄 만한 지속적인 서사를 보여줘야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이 내세울 만한 장점이 이미지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의 어떤 완성도적인 면이 굉장히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여자 주인공이 화성에 가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작품은 여주가 화성에 가려고 하는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설명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영화가 내세우고 있는 설정에 따르면은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예전에 화성 선발대였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목숨을 잃고 여자 주인공은 그런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결핍을 안게 되었다, 뭐 이런 사실들이 제시가 되기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사실들이 그래서 왜 여자 주인공이 화성에 가려고 하는가, 이 지점을, 이 동기를 결정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화성에서 근무했던 시설에 중요한 연구 자료를 남겼다. 그게 뭐 인류 발전의 향방을 결정지을 만한 엄청난 자료다. 그래서 과학자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강한 여자 주인공이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화성에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조금 이야기가 유치해지더라도 행동의 동기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품이 내놓고 있는 이야기상에서는 뭐 어차피 화성에 가봤자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실제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머니가 남겨놓은 연구자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있다고 해서 화성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화성에 가려고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조금 설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남자 주인공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화성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하냐 라고 물으니까 뭐 대충 이게 나의 어떤 꿈꿔왔던 커리어야, 뭐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여자 주인공이 추구하는 게 정말로 커리어인지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제시를 안 해주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대체 왜 가려고 하는가, 왜 저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는가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화성에 가는 게 그렇게까지 절박한 일인가 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의 행동 동기가 이렇게 설명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계속 붕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붕 떠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는 그림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거기에 마음이 끌리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참 납득이 되지 않는 파트들이 정말로 많았는데요. 하나만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파트로 제시해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화성탐사대에 선발되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일단 여자 주인공이 화성탐사대에 아직 선발되지를 못하니까 그 화성탐사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탐사대가 나를 채용할 수밖에 없게끔 설득을 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여주가 남주랑 집에서 연애를 시작하면서 둘이 집에서 꽁냥거리다가 뭐 애정 행각을 하다가 갑자기 뭐 남자 주인공 어떤 멘트에 꽂혀가지고 A, B, C, D 뭐 이렇게 차례차례 음쪼리다가 혼자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갑자기 나사도 개발하지 못한 신기술을 개발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기술을 나사한테 인정을 받아서 탐사대에 드디어 합격을 한다, 이런 식의 전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보면서 여자 주인공이 뭔가 대단한 걸 개발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했다는 거야? 라는 게 좀 설명이 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마블 같은 영화들도 엄청나게 비현실적인 기술을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뭐 일단은 그게 기술의 현실성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말로는 뭐 양자역학이 어떻게 됐니? 타임 패러독스가 어떻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선으로 가면 어떻게 되니? 하면서 일단 뭔가 이론적인 체계성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척은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듣고 있다 보면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런 일이 가능해졌나 보구나 라고 대략적으로나마 감을 잡으면서 보게 되는데 이번 이별의 필요한에서는 대체 저게 무슨 기술이고 그래서 주인공은 어떻게 개발을 해냈고 저게 뭐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를 그럴듯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뭐 주인공이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뭔가를 깨달아서 뭐 기술의 배열을 바꿔봤더니 짜잔 완성이 됐더라. 그리고 그게 나사에서도 인정을 할 정도로 대단한 발견이더라 라는 식으로 대충 진행을 해나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을 했던 건지 어떤 도전 과제에 직면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는지가 뭐 납득이 되거나 마음에 와닿거나 그런 식으로 제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공개되기 전부터 좀 많은 비판들이 제시가 됐었단 말이죠. 뭐 캐릭터 디자인이 왜 저렇게 예쁘지가 않냐느니 왜 전문성어를 안 쓰고 또 배우를 썼냐느니 하는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비판들은요. 이런 서사의 완성도 앞에서 너무나 사소한 조금 부차적인 문제가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서사의 완성도가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우 문제도 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어쨌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외 팬덤을 끌어올 수 있는 대중적인 배우를 기용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금 합리성이 있는 판단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 캐릭터 디자인도 확실히 좀 미형으로 뽑았으면 예쁘게 뽑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몰입이 됐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카우보이 비밥처럼 잔혹하거나 비장미가 있는 작품이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완전히 젊은이들의 사랑에 집중한 로맨스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예쁘게 써도 됐을 텐데 왜 저렇게 좀 대중적이지 않은 디자인으로 뽑았을까라는 의문은 솔직히 계속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구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캐릭터 디자인이나 성우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뭐랄까요 조금 더 큰 폭발로 작은 폭발을 가려버리는 그런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뭐 가끔씩 한국인 애니메이터가 픽사나 디즈니에서 헤드급으로 일하고 계신다. 뭐 이번에 어떤 대형 작품이 공개가 되는데 사실은 한국 스튜디오에서 작화를 상당 부분 담당했다. 뭐 이런 뉴스들은 정말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별의 필요한에서도 거의 뭐 신카이 마코토 선생님 뺨 정도는 살짝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빛의 표현에서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클래스가 분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배경 디자인도 정말 보는 내내 감탄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세련되고 멋진 그림의 이야기만 좋았다면 참 대단한 작품이 됐을 텐데 언제나 서사의 완성도가 아쉬운 게 한국 애니메이션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고질병이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나 버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뭐 논외로 말씀드리면 이번 작품은 한지훈 감독님께서 2019년에 제작을 하셨었던 스톤헨지라는 브랜드의 커머셜 영상, CF 영상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의 원작이 있는 작품이고 나름의 세계관을 이미 갖춰놓던 이야기를 좀 장편으로 발전시킨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작품이 잘 나왔으면은 모든 게 좋은 시도라고 평가를 받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최초의 기획에서 세계관의 구체성이나 이야기의 밀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개발을 해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사실상 좀 결과상으로는 아쉬운 기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 개인의 역량과 개성을 그대로 녹인 이런 작품 기획도 물론 좋긴 하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좀 탄탄한 원작을 좀 픽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장편 애니메이션 기획도 좀 더 많이 시도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테마록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원작이 제공하는 세계관의 디테일들이 작품 전반에 이미 다 깔려 있다 보니까 그걸 그림으로 표현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장면들에서도 밀도를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정말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조금 많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아쉬움은 많지만 이번 이별의 필요한은 또 나름의 성취는 분명히 있는 작품이니까요. 네, 언제나 그렇듯 한국 애니메이션 같이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단점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이 정도 레벨까지 보여주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세운상가나 을지로나 뭐 서울역이나 노들섬 이런 우리한테 익숙한 풍경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살아 움직이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조금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많아진다면은 뭐 주술회전처럼 뭐 서울역에 뭔가 전투가 벌어진다 이런 에피소드가 벌어져도 조금은 우리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될 테니까 이런 시도가 훨씬 더 많아지면은 좋겠습니다. 나름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별에 필요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관람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